오늘 아침 나는 눈을 떴습니다. 꿀잠을 자서가 아니라 무릎에서 시작된 뻐근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이었죠. 밤새 뒤척이고 몇 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잠은 얕고 마치 얇은 종이처럼 금방 깨어버리는 그런 잠이었어요. 눈은 떴지만 머리는 멍하고 몸은 여전히 쉬지 못한 듯 무거웠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약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침 밥상보다 더 많은 약들. 고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수면제까지. 하루에 하나씩, 해가 바뀔수록 약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병을 고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약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걸까? 85세의 내과 의사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병원의 처방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진짜 해답은 늘 우리 부엌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오늘 저는 그분이 발견한 작은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단 하루 한 스푼.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잠을 깊게 하고 피로를 줄이며 결국 약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보세요. 혹시 지금 당신도 저처럼 지치고 약봉투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맨 그 작은 기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부엌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손에 들고 있던 혈당 측정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셨죠. 또 180이 넘었네. 이번에도 약을 늘리자고 하시겠지. 그분의 셔츠 주머니를 보니 이미 3종류의 당뇨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식사 후마다 빠짐없이 챙겨 먹어야 하는 그 약들. 어쩌면 슬픈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당뇨는 만성병이니까 그냥 평생 안고 살아야지. 하지만 놀랍게도 너무나도 평범한 것들이 우리 몸을 안쪽에서부터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식초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와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섞어 식사 15분 전에 마시면 식후 혈당이 무려 3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이 아니라 단지 식초 한 스푼만으로 말이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 효과를 목격했습니다. 저의 지인인 남아저씨는 10년 넘게 제2형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있나 하며 웃어 넘기셨죠. 하지만 병원 갈 때마다 약이 늘어나는 현실에 지쳐 결국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다.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꾸준히 드신 지 딱 한 달. 공복 혈당이 168에서 12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건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식초, 특히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 소화를 늦추고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줄이며 무엇보다도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양의 인슐린이라도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몸의 대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지금 복용 중인 약을 멋대로 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초 한 스푼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약에 대한 의존을 줄여준다면 한 번쯤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주의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사 전 20분 전에 드세요.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시세요. 사과식초, 현미식초 등 자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세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남아저씨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활짝 웃으시던 그 순간, 고작 식초 한 스푼이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건 아주 작지만 소중한 교훈입니다. 꼭 새로운 걸 찾아야만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이미 옆에 있던 것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초가 정말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혹시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고혈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혈압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저는 가족 중 한 어르신을 보며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꼼꼼하고 원칙적인 분이셨죠. 아침 7시만 되면 어디에 있든 꼭 가방을 열어 하얀 약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혈압약이야. 1분도 늦으면 안 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고혈압이 오면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해. 다른 선택은 없어. 이 말 아마 당신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에게서든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서든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하지만 위험한 병입니다. 통증이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하루하루 혈관과 심장,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죠. 그래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도쿄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억지로 조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초는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은 고혈압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식초는 혈액의 흐름을 도와주는 동시에 그 길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 쪽의 친척 중 한 분인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거의 20년 가까이 혈압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식초가 그냥 민간요법이라며 믿지 않으셨죠. 하지만 약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에 현미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100에서 145, 85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분은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알고 보면 식초가 대단한 건 아니야. 그저 작고 간단해서 매일 할 수 있었을 뿐이야. 마치 매일 내리는 가랑비가 강을 넘치게 하진 않지만 서서히 땅속에 스며들어 나무를 살리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식초가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몸을 도울 수 있다면 약을 줄이거나
적어도 더 이상 늘리지 않게 할 수는 있다는 것. 몇 가지 주의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 3번. 따뜻한 물에 희석하여 드세요. 방부제가 없는 자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식초는 기적이 아니라 생활 속 좋은 습관의 일부입니다. 김순자 여사님을 통해 배운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의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처럼 우리 몸을 조용히 지탱하는 기관도 매일 식초 한 스푼으로 서서히 회복될 수 있다면 과연 간은 어떨까요? 요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속이 더부룩해요. 늘 피곤해요. 혹시 간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가끔씩 은근히 아픈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경증 지방간 증상이 보입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했는데 조용하던 간이 드디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아시나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겉으로 증상이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매일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해냅니다. 해독, 혈액 정화, 영양소 대사 등 정말 말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조용함 때문에 우리는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자주 놓치곤 합니다. 피로가 쌓이고 이상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이미 간이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약 없이 조용히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놀랍게도 식초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에는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줍니다.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무엇보다 지방 축적을 줄여 지방간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저의 지인인 박정호 씨, 62세는 예전엔 2단계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검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같았죠. 지방간 빨리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약이 체질에 안 맞아 먹고 나면 더 피곤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독일 의사의 글을 읽고 아침 공복에 이제 익숙한 방법으로 실천해 보세요.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였지만 2개월 후 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간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 1단계로 완화되었고 4개월 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약 없이도 유지 가능하겠어요. 박정호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식초가 내 간을 편하게 해줄 줄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데 꼭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몸은 단순하고 꾸준한 습관을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당신도 간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이 3가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늦은 밤 식사, 과도한 약 복용 피하기, 최소 4, 6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보기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 간이 하루 한 스푼의 습관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장기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신장은 어떨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전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돼요. 밤에 두세 번씩 깨요. 허리 옆이 묘하게 당기고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마도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신호들을 혹시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제가 한번 들은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아프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신장이 아프다고 말할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왜일까요? 신장은 간처럼 조용한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뛰지도 않고 위처럼 음식을 소화시키지도 않죠. 하지만 매일 180리터 이상의 혈액을 걸러 몸에 필요한 성분은 남기고 독소는 배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작고 미세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분명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는 일, 충분히 자도 계속되는 피로감, 허리 아래나 양 옆구리에 느껴지는 묘한 통증, 아침에 손발이 약간 붓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일석, 66세이라는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살짝 상승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단계 심부전이 올 수 있다고 하셨죠. 약에만 의존하거나 걱정만 하기보다는 그분은 직접 신장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식초였습니다. 좀 의외로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정말입니다. 사과 식초는 특히 소변을 알칼리화하고 옥살산 결정을 줄여 신장 결석의 위험을 낮추며 신장의 정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희석한 사과 식초를 6주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크레아티닌과 요소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수치는 모두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시 최일석 씨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분은 이제 익숙한 방법으로 실천해 보세요. 습관을 들이셨고 그 습관을 꾸준히 3개월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안전 범위로 회복되었고 지속되던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한 잔의 식초물일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장을 돌보는 데 있어 복잡하거나 고가의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도 신장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아래의 작은 실천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나눠서 마시기,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짠 음식 줄이기, 진통제 같은 약 장기 복용 피하기, 5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기, 신장은 독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스스로도 깨끗해지고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 한 잔의 식초물로 신장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면 몸의 다른 장기들도 분명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과 소화기관은 어떨까요?
혹시 식사 후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거나 쉽게 메스꺼움을 느끼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꼭 음식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소화 시스템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어느 날 저는 아주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하얀 쌀밥 한 그릇, 데친 채소 조금, 그리고 찐 생선 몇 조각.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니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꽉 막힌 듯한 포만감. 가스가 차서 트림하고 싶지만 안 되고, 목이 답답하고, 가끔은 약간 메스꺼운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식사만 끝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졌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불규칙한 식사나 식사 시간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실 더 깊은 원인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소화기관, 특히 위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은 음식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지만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거나 위산의 균형이 깨지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몸은 무겁게 느껴지죠. 문제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잘 소화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는 위장을 위한 조용한 도우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희석해 마시면 위액과 소화 효소의 분비가 촉진되고 장내 유익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식후 발생하는 위산 역류나 더부룩함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어르신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순희 할머니 74세. 였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 반 공기만 먹어도 마치 국수 한 그릇을 먹은 것처럼 배가 꽉 차요.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 통합의학 의사의 권유로 매 끼니 전에 이제 익숙한 방법으로 실천해 보세요.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일이 지나자 식후 후 더부룩함이 사라지고 속이 편안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렸던 식욕이 되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식초가 다시 밥맛을 돌려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만약 당신의 위장이 매 끼니마다 힘겹게 음식을 소화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의 위장이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시도해보고 싶다면 다음에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50대 15분 전, 이제 익숙한 방법으로 실천해보세요. 마시기, 식사 시 천천히 씹어먹기, 스마트폰 보며 먹지 않기, 튀김, 술, 과도한 자극성 음식 줄이기, 식후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그리고 만약 식초 한 스푼이 당신의 식욕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당신의 수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은 먹는 것보다 밤이 더 두렵다고 하십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온몸을 이리저리 돌려도 잠은 오지 않죠. 과연 약 없이도 편안히 잠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은 식초 한 스푼과 꿀 한 작은 술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어떤 밤은 내가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고 창밖으로 바람이 살짝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가슴속 심장 소리까지 또렷이 들리는 그런 밤. 몸은 피곤한데 눈은 감기지 않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누웠다 옆으로 돌아도 잠은 멀리서 나를 외면하는 듯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하십니다. 난 병보다 밤이 더 무서워. 낮에는 할 일도 있고 사람들과 말도 나눌 수 있지만 밤이 되면 혼자입니다. 정적, 고요,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생각들. 결국 남는 건 점점 늘어나는 수면제뿐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어느 날 한 노인 전문의를 만나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숙면은 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잠은 몸이 잠들 준비를 마쳤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몸이 편안하게 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간단한 조합이 있었어요. 바로 꿀과 사과 식초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사과 식초는 밤사이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자주 이 샘시에 깨게 만드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이 두 가지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신경을 안정시키고 위장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몸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백남준 어르신 78세. 이신데요. 무려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렇게 매일 약에 의지하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겼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가끔씩 기억도 흐릿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약사인 손자의 권유로 사과 식초 1스푼 플러스 꿀 1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약에 지쳐 있었기에 그냥 한번 해보셨다고 합니다. 첫날은 여전히 뒤척이셨지만 넷째 날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 약 없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긴 잠은 아니었지만 그건 정말 진짜 잠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에 맞는 조건과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혹시 지금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다면 다음에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 150ml에 꿀 1스푼, 사과 식초 1스푼을 섞어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기, 침실 조명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기, 스마트폰 대신 가벼운 책 읽기나 잔잔한 음악 듣기, 늦은 저녁 식사나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섭취 피하기, 그리고 이 작은 한 잔이 당신을 깊은 숙면으로 이끌 수 있다면 몸의 다른 부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체중은 어떨까요? 요즘 따라 살은 쉽게 찌고 에너지는 자꾸 떨어지고 예전보다 덜 먹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느낌 있으신가요? 정말 그 모든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식초 1스푼에서 시작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무심코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2kg이나 늘었네. 밥을 줄이고
단 음식을 끊어보고 간식도 참아봤는데 몸무게는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전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았어.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붙어. 이거 나이 탓인가? 나이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고 내장 지방은 늘어나며 특히 기초대사량이 평균 0.15%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은 덜 태우고 더 많이 저장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에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겹치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억지로 하지 않고도 몸을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한 번, 답은 식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1. 포만감을 높여줘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간과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며 삼지방을 태우는 대사작용을 도와줍니다. 일본의 연구 쇼도 ETR 2.9에 따르면 과체중인 105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 중 매일 사과식초 15ml 약 1스푼을 마신 그룹은 식습관이나 운동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kg 가까이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미연 선생님 61세. 이 계세요. 퇴직한 교사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단 2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예전엔 헐렁하던 옷이 이젠 낑겨요. 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선생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 이제 익숙한 방법으로 실천해보세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3개월이 지난 후 체중은 약 3kg 정도 줄었고 무리한 다이어트 없이도 몸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친구들이 피부가 맑아졌고 눈빛이 생기 있어졌다고 말할 정도였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을 뺀 게 아니라 몸이 편해졌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원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변화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찾아온다는 것. 만약 여러분도 무리한 다이어트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다음의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아침 공복에 이제 익숙한 방법으로 실천해보세요. 200ml 육체 2주 이상 꾸준히 실천. 식사는 천천히, 채소를 늘리고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지방 대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단 하루 1스푼의 식초가 당신의 몸을 조금씩 균형 있게 되돌려 줄 수 있다면 피부는 어떨까요? 제가 아는 어떤 여성은 얼굴빛이 칙칙하고 늘 피곤해 보였고 주름도 눈에 띄게 많았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식초를 꾸준히 마셨더니 주변 친구들이 피부 관리 받고 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맑고 환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장 건강과 피부, 뼈의 연결고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미, 주름, 뼈 약화, 나이 탓 아닌 장 건강 탓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식초 1스푼에서 시작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어느 날 저는 피부과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정말 좋던데
어떤 사람은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도 많고 피곤해 보여요. 왜 그런가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나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장 건강을 반영하기도 해요. 조금 의외의 답변이었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장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면역을 조절하며 무려 70% 이상의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잠, 기분, 피부 상태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건강하면 유익균이 활발히 활동하고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흡수도 잘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피부, 모발, 뼈, 에너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장이 약해지면 만성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피부가 칙칙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기 쉬우며 골다공증이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일 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식초, 특히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서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전신 염증을 줄이며 미세 영양소의 흡수를 높여 피부가 밝아지고 뼈가 튼튼해지는 데 기여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서혜진님 58세 이 계십니다. 도서관에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인데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인다고 느끼셨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눈밑은 푹 꺼졌고 볼은 생기가 없었죠. 비싼 피부 관리를 받을 여유도 없던 그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익숙한 방법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6개월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기대도 없었다고 해요. 그저 속이 편해지길 바랐을 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요즘 얼굴에 광이 나요. 어디 피부관리 다녀오셨어요? 파운데이션 바꾸셨어요. 훨씬 어려 보이시네요.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품 바꾼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아침 식초 한 잔 마셨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음을 지키는 건 꼭 비싼 화장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무심코 지나치는 장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 여러분도 시작해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실천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이제 익숙한 방법으로 실천해보세요. 일부 우지엔데 200ml, 유익균을 위한 채소, 요거트, 발효식품 섭취 늘리기, 밤늦게 자는 습관 줄이고, 정제된 설탕 줄이기, 이처럼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가 피부를 맑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하루 에너지를 높여줄 수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일 한 스푼 식초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을 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말이 있는지 믿는 사람만이 변화한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하루 한 스푼으로 삶이 달라진다면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된다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보실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식초가 뭐가 특별하겠어. 그냥 요리에 쓰는 조미료일 뿐이잖아. 하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실제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식초는 기적의 약은 아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올바른 습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모든 변화 뒤에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초는 혈당을 조절해주고 혈압과 혈중지질, 중성지방을 낮춰주며 간, 해독을 돕고 소화를 촉진하며
장내 유익균을 늘려 피부와 뼈 건강을 향상시켜주고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며 활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저는 이 여정에서 실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르신이 약 없이 깊은 잠을 잔 이야기, 운동 없이도 3kg 가까이 건강하게 감량한 여성의 이야기, 6개월간 꾸준히 식초를 마셔 피부가 환해진 분의 이야기. 그들은 특별히 부유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개는 끄덕이지만 막상 실천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바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 없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작은 한 스푼의 식초,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요한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몇 분이 당신을 더 가볍게, 더 건강하게, 더 깊은 잠으로 이끌어 준다면 아마 당신도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질 겁니다. 이 영상을 매일 허리 통증을 참고 잠드는 부모님께, 늦게까지 일과 고민에 잠 못 이루는 아내 또는 남편에게, 50대를 맞이하며 건강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에게 조심스레 건네주세요.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라도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늘어난다면 당신은 이미 아주 따뜻한 선물 하나를 건넨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만 남기고 싶습니다. 모두가 식초를 믿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해본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